자, 13페이지 보도록 하죠.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이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도 실제로 시험제 한 문제씩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험 시행 기관 있죠?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과 그 다음에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 있죠?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은 뭐가 된다? 시도지사.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얘가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이 있었죠. 예외적 시험 시행관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직접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죠. 시험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 출제할 수 있다.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출제하고자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친다? 예. 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죠.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되죠. 자,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일대 또 시험 위탁 부분이 있었죠. 시험 위탁. 일단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위탁합니다. 시험 시행 기관의 장. 시험 시행 기관의 장 하면 누구죠?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자,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될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필요하던 인정을 위탁할 수 있고요. 위탁하고자 할 때는 어디다가 위탁해야 된다? 공기업, 준정부, 그 다음에 또 협회 위탁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현재 준정부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지만 어디도 위탁될 수 있다? 네, 협회도 위탁될 수 있다. 협회 위탁되면 어렵게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위탁되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라 그랬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었죠? 앞으로 뭐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상대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상대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빠른 시점이 빠르면 3년이고 길면 한 5년이에요. 그 사이에 일단 상대평가 그러니까 상대평가 조금 있다가 상대평가 어떤 과정을 하는지는 아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가 조금 어렵기 전에 어떻게 하라? 열심히 공부해라. 내년에 또 하지 뭐. 여기서 혹시 또 내년에 또 하지 뭐 이렇게 분들이 계세요. 안 되면 내년에 또 하지 뭐. 여기 평생회원이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평생회원이 있습니다. 어떤 데 가면 평생회원이 있거든요. 저는 평생회원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 공부 평생 합니다. 그래요? 제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평생이요, 공부. 자, 왜 그래요? 올해 안 되면 뭐 하지? 내년에 하지 뭐.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요, 영락 없이 내년에 또 해요. 또 올해 하면 내년에 하지 뭐 또 합니다. 한 4년 되죠? 그래 보세요. 다 알아요. 앞에서 떠드는 소리 다 들립니다. 근데 다 들리긴 들리는데 뭐 한대요, 지금? 예. 보면 다 점수가 안 나와요. 이게 만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은 이제 노량진 강의를 안 하지만 옛날에 노량진 할 때 보면 지역 학원에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노량진이나 강남 쪽에 뭐 이런 데 있죠? 왜? 이런 쪽에 가면 그런 분들 많아요. 한 7년, 8년 된 분도 있습니다. 놀러 와요.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라 뭐 하러 오면 놀러 와요, 놀러. 그때 지금은 아마 많이들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분이 많았었어요. 한 300명, 400명 뭐 이렇게 될 때는 거기 놀러 옵니다. 놀러 와가지고 학원에서도 그냥 책이나 사가세요 뭐 그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거의 뭐 시험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올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단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죠. 이제 이렇게 위탁하면 관보에 어떻게 한다? 고시한다. 관보고시. 자, 응시 자격 있죠? 응시 자격은 나이 불문 국적 불문이라고 그랬죠? 나이 불문 누구도 볼 수 있다? 미성년자. 국적 불문 누구도 볼 수 있다? 외국인도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응시 자격 제한이 있었죠? 자격 취소자 있었죠? 취소된 날부터 몇 년? 3년이고요. 부정행위자는요, 무효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자,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무효로 한다고 그랬죠?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자에게 통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효 처분 받은 날부터 5년간 시험 본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 몇 년이에요? 자격 취소는 몇 년간 시험 본다? 3년. 부정행위는 5년.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많이 이제 이 정도는 조금 머릿속에 좀 기억할 겁니다. 자격 취소. 어차피 뒤에 가서 볼 거니까 쓸 생각하지 마세요. 뭐 벌써부터 거기다 쭉 쓰려고 하는데 보충하는 것 빼놓고는 일단 쓸 생각 말고,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 뭐가 있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자격증 뭐 했을 때? 양도 대여하면,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아니면 또 이중 소속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이 법 위반을 뭐 했을 때? 징역형 받았을 때, 요게 뭐가 된다? 자격 취소 사유죠. 자, 그러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그 다음에 양도대여. 뭐 양도대한 거예요? 자격 취소니까 자격증 양도되죠. 양도대하면, 자, 자격증 양도되면 어떻게 돼요? 자격 반드시 취소되고 형벌 1-1. 양도대하면 형벌 1-1이죠.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소속공개에서 가면 처분하는 겁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이중속한다면 이 부분에서 징역형, 요 네 가지가 자격 취소예요. 그러면 이때 부정 취득을, 요것 때문에 사실 요거 적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지금? 부정 행위를 한 거죠. 자, 뭐 시험지 유출해가지고 했다는 거. 제가 시험지 유출 사건 한번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 행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들켜가지고 자격이 취소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얘는 두 가지가 다 걸려요. 자격 취소가 됐으니까 취소된 날부터 3년 시험 보는 거 걸리고, 부정 행위를 했으니까 시험이 무효가 되겠죠. 그 무효 처분 받은 날부터 5년간 또 시험 못 보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다 걸릴 때는 뭐를 계산하면 돼요? 예, 긴 거 계산하면 되겠죠. 예, 5년. 뭐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두 가지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런데 자격 취소는 뭐야?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죠. 자, 부정행위는 결격 사유에 해당 안 되죠.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서는, 자, 부정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자격 취소 하기 전까지는 뭐가 된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컨닝으로 그 자리에 걸리죠. 그러면 제가 뭐 컨닝하다가 걸린 사람 얘기했었죠. 지우개에다 써가지고 온 거. 예,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험장에서 바로 걸렸기 때문에 뭐는 아니다. 시험은 5년 동안 못 보지만 결격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실시.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그랬죠. 시험 매년 1회 이상. 이때 이상가 빠지면 틀립니다. 매년 1회 시행한다 그러면 틀려요. 왜? 이상이 빠지면 틀리나요? 1회 이상 시행한다 그러면 1년에 2번도 볼 수, 3번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1회 시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1년에 한 번만 시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자가 빠지면 틀리고, 다만 시험 시행위원회장이 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서, 누구의 의결이에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연한도 시험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의 시험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친가? 의결을 거쳐서 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게 하나 더 있었죠? 왜? 예외적 국장이 시행할 때도 의결을 거치죠? 자, 그러면 이제 실시가 구분 실시와 동실시가 있더라. 그러면 구분 실시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을 구분해서 시행한다. 원칙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예외로 동시에 실시할 수는 예외가 있더라. 자, 그래서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 이때 같은 날 보는 거죠. 올해 시험 며칠 날 봐요? 27일 날 보죠. 1차와 2차를 같은 날 27일 보죠. 그럼 이때 1차 시험 불합격한 자 2차 시험은 어떻게 된다? 무효다. 그러니까 열심히 뭐 공부하라? 1차 공부하라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부 면제 있었죠.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회 시험입니다. 다음 시험에 1차 시험 면제하다 그러면 틀리죠. 다음 시험. 자, 다음 회 시험에 하나요. 이렇게 됐죠?
자, 다음 회 시험이에요. 다음 시험에 면제한다 그러면 틀리죠? 다음 시험 하면 뒤로 다가 다음 시험이죠. 다음 회는요, 28회면 얼마? 29회. 자, 어디에 보니까 이렇게 문제 나왔습니다. 모의고사에. 다음 해 시험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어느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맞다고 나왔어요. 이거 틀려요. 틀려요. 그렇죠. 다음 해라고 하면 틀려요. 아까 제가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1년에 2번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다음 해라고 나오면 틀려요. 자, 설마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설마 가끔씩 설마가 사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드론을 보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출제위원 보죠. 자, 출제위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출제위원은요, 임명이 조건자 누구예요? 시험 시행기관의 장.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한다.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 선정 검토 채점을 담당할 자, 즉 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때 출제위원들은 유의사항과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 따르라 그랬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 그랬고요. 만약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만약에 출전이 있다면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과 그 다음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요. 몇 년간 위촉하지 못하도록 5년간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시험 공고 있습니다. 시험 공고는 어디다 공고한다? 관보 및 일간신문.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그랬죠? 관보에도 공고하고 어디다가도요? 일간신문에도 공고한다. 자, 여기에 관보 또는 하면 어떻게 돼요? 예, 틀리죠? 관보 및 또는 및 하면 두 개 다고 또는 하면 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계략적 사항 공고하는데 매년 2월 28일 날 공고하는 게 아니라 28일까지. 이 정도 갖고 짜증내면 안 됩니다. 뭐 먼저 첫날부터 짜증내면 이거 어떻게 8주를 갈래요? 자, 그래서 2월 28일까지. 그 다음에 시행 공고하죠. 시행일 며칠 전, 90일 전까지 라는 공고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고를 했으면 이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뭔다? 응시원서를 제출하라 그랬죠.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하라. 이때 응시원서 제출할 때 자, 수수료를 내죠. 응시수료가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하는 수수료를 내요. 자,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는데 이거는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이 할 때예요.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이 누구죠?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하는 수수료, 즉 시도조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이 있습니다. 예외적 이유로 나쁘는데 예외적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행할 때는 어떤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그다음 위탁했을 때는요,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으로 수수료. 자, 이제 위탁하는 걸 보겠습니다. 시험을 위탁할 수 있죠. 위탁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긴 내는데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수수료 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위탁돼 있으니까 이 수수료가 작년에 28,000원인가 1, 2차 합쳐가지고 28,000원이 되는데, 자, 이 28,000원이 어떻게 나온 거냐? 자,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공은 수수료예요. 자,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위탁한 자가 위탁 받은 자의 승인을 얻었어. 감이 잡혔죠? 자, 제가 지금 위탁 일단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이게 지금 정상이죠? 받은 자가 누구의 승인이에요?
한자의 승인. 이거를 뭘로 싹 바꾸냐. 자, 위탁을 한 자가 위탁받은 자, 위탁받은 자의 승인.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틀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남는 시간 또 문제도 풀어보고 또 여러분들 모의고사 봤는데 중개사법 생각보다 점수 안 나오죠. 분명히 아는 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떠들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아는 것 같은데도 문제 안 점수가 안 나와요. 왜냐 아는 거와 문제는 여러분들이 별개입니다. 물론 당연히 밑바탕이 있어야지만 점수가 나오는 거지만 이걸 어떻게 연습하느냐. 여러분들이 제가 요약집 몇 번 읽으라 그랬어요? 외우려고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물론 다른 중에서 선생님이 암기하라 소리를 하는데 저는 암기하라 소리 안 해요. 뭐라고 하냐. 읽어가면서 문장의 변화를 자꾸 연습하세요. 어떻게 연습하느냐. 뭘 할 수 있다. 아 이걸 해야 한다 그러면 틀리겠구나. 스스로 문장을 바꿔보세요. 잘 안 되더라도 처음에 그 암기하는 시간에 문장을 살짝 여러분들 스스로 바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신 이거를 한 자가 받은 자신 이게 틀리겠구나. 여러분들 스스로 뭐가 되는 거예요? 출제위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어요. 충분히 능력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문장 지문을 읽어가면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고자 할 때, 한때, 뭐 이런 것들, 며칠, 7일, 이걸 10일로 바꿀 수 있구나, 지체 없이 바꿀 수 있구나.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서 몇 번만 연습하면요. 이제는 여기서 바꾸겠구나, 여기서 바꾸냐.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들어와야지. 요렇게 하면 틀립니다. 자, 요거 암기해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틀리다. X, 제가 요렇게 하면 틀리다, 저렇게 하면 틀리다. 아까부터 계속 나오죠? 그거 암기를 해놔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안 보여요, 지문이. 그거 암기해 놓고 나중에 시험장, 모의고사 보든지 봅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X 하면 요거까지 외워놓긴 외워놨지만 막상 2줄짜리, 3줄짜리 문장이 쫙 나오죠? 그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연습. 그러니까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지문의 연습. 특히 나는 다른 건 다 되는데 중개사법이 이상하게 약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문에 약한 부분을 자꾸 연습을 해나가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치사하다고 자꾸 욕만 하지 마시고 이건 자꾸 여러분들이 연습을 일단 해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일단은 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수수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응시를 납부한 자가 의수를 철회하는 경우. 자, 일단은 반환하죠. 자, 국토교통부의 전원바에 따라서 응시수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국토교통부령이에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이 반환 기준이에요. 반환 기준 기업부터 미음 있죠? 기업부터 미음 요게 반환 기준입니다. 자, 그 국토교통부 전원바에 따라서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틀려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틀려요. 전부 반환 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반환 규정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반환 절차 방법은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반환 부분을 보죠. 과오납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과오납의 전부. 과오납하면 과오납의 전부.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의 규칙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수수료 전부. 그 다음에 응시원서 접수기한 내 접수 취소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수수료 전부. 그 다음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면 수수료 얼마? 100분의 60. 그리고 그 7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죠.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어떻게 한다? 100분의 50. 자, 숫자 유념을 해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수수료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 몇 개 있었어요? 다시 보세요. 2개죠, 2개.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될 거. 첫 번째는 과오납의 전부이지
수수료 전부가 아니죠. 과오납의 전부예요. 자, 그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건. 자, 그러면 또 이제 수수료 전부는 귀책 사유일 때, 접수기간 내 취소일 때. 귀책 사유, 그 다음에 접수기간 내 취소. 요게 전부죠. 수수료 전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조심하시라. 접수 마감일부터 7일이 아니라 접수 마감일 어떻게 한다? 다음날. 다음날. 따지면 틀려요. 자, 그래서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수수료 얼마? 100분의 20.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라. 그러면 이제 합격자 결정 있습니다. 합격자 결정.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요약집은 없지만 일반적 결정 방법. 뭐 요약집은 안 내놨어요. 일반적 결정 방법. 1, 2차 각각 가까운 별 몇 점? 40점. 가까운 별 몇 점 이상 올라야 된다? 40점 올라야 되고 평균 60. 올라와야죠. 이 시험은 뭐가 돼 있다? 과락제도가 있다 그랬죠. 제가 1월 달인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다른 학원에. 설마 이 학원에 없겠죠. 두 과목 중에서 1차 과목 뭐가 어려워요? 네, 다 어렵다는 게 정답입니다. 이게 다 어려워도 그 중에서 왜 내가 조금 적응되는 과목 있죠? 근데 그거만 열심히 하고 내가 조금 싫어하는 과목은 자꾸 안 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한 과목에 뭐 한다? 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영락없이 뭐 한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과목, 민법과 개론은 어떻게 하라? 같이 끌고 나가야 돼요. 가끔씩 제가 뜯어 말리는데도 굳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민법이 약해요. 개론이 나는 완전 개론이 어떻게 한다? 아주 쉬워요. 그러면 개론만 열심히 하고 민법은 뭐만 면하도록? 과락만 면하도록. 그러면 자, 민법은 과락만 면했다고 칩시다. 민법 40점 나왔다고 쳐요. 그럼 개론은 몇 점 나와야 돼요? 나와요, 이거?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요.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개론 40점, 민법 80점. 힘들어요, 이거. 그리고 이렇게 설사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데 이게 힘든데 과락만 면하는 작전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영락 없이 뭐 나온다? 과락 나오게 돼 있어요. 37.5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절대로 하나를만 하지 말고 뭐 한다? 두 개를 같이 끌고 나가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꼭 여러분 생각하고 힘들더라도 한 과목, 개론이면 또 민법이면 이 두 중에 하나가 힘들더라도 같이 끌고 나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뭐 일반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이니까 제가 요약집을 안 넣어놨고 이제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 나온 게 뭐였어요? 자, 선발 예정 인원이 어떻게 된다? 공고됐거나 아니면 또 최소 선발 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 그 다음에 또 비율 이렇게를 공고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는요 공고하려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칩니다. 자, 그러면 선발 예정에는 앞으로 제가 뭐 상대평가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선발 예정에는 인원수를 자르는 거예요. 올해 예를 들어서 3,000명 뽑겠다.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적 있었죠? 언제 했다? 이게 3,000명 언제 공고했다 그랬어요? 9회 때. 9회 때 3,000명 뽑겠다고 공고했었고요. 8회 때는 2,000명 뽑겠다고 공고했었어요. 그러다가 10회 때부터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제도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10회 때가 언제다? 99년도입니다. 99년도면 언제예요? 네, IMF 하고 나서 한창 그 실업자 막 대량으로 막 쏟아질 때죠? 99년대. 그때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실업자 구제책으로 이용하면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온 제도예요. 그 덕에 공신력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공신력이 완전히 떨어졌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오고 나서부터 이제 공신력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자, 이제 봅시다.
올해 3,000명 뽑겠다고 공고를 했다면 몇 명 뽑는 거예요? 3,000명. 그럼 1차는 일단은 뭡니까? 절대평가입니다. 1차 시험은 각과목표 40점, 평균 60점, 요점 다 합격시켜줘요. 그럼 이제 뭐에 대해서? 2차 시험에 한해서 뭡니까? 각과목별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얼마야? 고득점자 순으로. 자, 이 각과목별 40점 이상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1등부터 몇 등까지? 3,000등까지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동점자는 모두 한다? 합격자 처리한다. 저기 어디 붙어 있던데 1차부터 시작해서 쭉 합격자 명단이 아마 9회 때 하면 3,400 몇십 명일 거예요, 아마. 그 3,400 몇십 명 이유는 바로 뭐냐면 동점자가 모두 뭐가 됐기 때문에 합격자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상대평가에 대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 이거는 최소한의 인원수를 보장해 주는 거라 그랬죠? 자, 최소 선발 인원, 올해 최소한 10,000명을 뽑아주겠다. 올해 최소한 2차 시험 응시자 대비 15%는 뽑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 요게 15회 추가 시험과 16회 때 적용이 됐던 제도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거 갖고 한번 해보면, 자, 최소 선발 인원 10,000명 공고합니다. 만약에 10,000명 공고했다고 치면 올해는 최소한 몇 명은 뽑아주는 거? 10,000명. 그러면 60점 이상짜리가 15,000명 나왔다. 5,000명 합격, 불합격? 6차 15,000명 60점 이상짜리 15,000 나왔다. 5,000명? 합격이지, 합격. 20,000명 나와요. 다 합격이죠. 30,000명 나와요. 다 합격이에요. 그럼 이거 언제 써먹는 거? 이 인원수보다 적게 나왔을 때. 자, 예를 들어서 10,000명 공부했는데 5,000명 밖에 60점 이상짜리가 안 나왔다. 올해 몇 명 뽑아주기로 약속했어요? 10,000명 뽑아주기로 약속했죠? 10,000명 뽑아주는 거예요. 60점이 안 된 사람들 중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몇 명을 10,000명을 채워주는 요 제도입니다. 요게 15회 추가와 16회 때 적용됐던 제도라 그랬죠? 근데 공고만 됐었지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합격자가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고만 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요런 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요걸 선호하는데, 올해 10,000명 뽑아, 최소한 10,000명 뽑아주겠다. 그럼 난이도 좀 올려놓으면 되죠, 뭐. 그래 놓고, 어떻게 한다? 10,000명 넘어가면 합격 다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앞으로 뭐 이걸 하겠다 그러는데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합격자 공고 보죠. 자, 이제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가 공고한다. 공고 누가 한다? 합격자 공고 누가 한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 이 공고하죠. 이제 합격자 공고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격증을 교부하죠.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공고하죠.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몇 월 이내? 1월 이내 자격증을 교부하라 했어요. 결정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 자격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때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하라. 이때 교부대장은 어떻게 관리하라 그랬어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라. 그래서 지금은 합격자에 대해서 전산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 이제 여기서 보죠. 다음에도 관련 규정 나올 때 다시 한번 했지만, 증 교부할 때, 요 공통제는 3개 있습니다. 증 교부할 때 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하고, 이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라. 3가지가 나와요. 증, 뭐 있죠? 자격증, 그 다음에 또 등록증, 그 다음에 또 지정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 자, 3가지. 자, 자격증 교부할 때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하고, 그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바로 관리하라. 자, 등록증 교부할 때 등록 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하고, 이때 등록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바로 관리하라. 자, 지정,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있었죠? 이때 지정서 교부할 때 지정 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하라고 했고,
지정대정은 어떻게 관리하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법 관리하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억하라 했죠? 증 교부할 때는 대장의 기저 교부하고 그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법으로 관리하라.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공인중개사가 교부하던 자격증을 잊어버리거나 자격증을 못 쓰게 된 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 재교부는 누구한테 한다? 교부한 시도사에게 한다 그랬죠?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교부한 시도사에게 재교부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재교부 신청할 때 뭐 낸다? 지방자치단체에 적어놓은 수수료 낸다 그랬죠? 다만 이 재교부를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할 수가 있는데 위탁할 때는 어떻게 한다?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한 수수료 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자, 양도대여는 아까 잠깐 한번 언급했었죠?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상회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격증 양도대여서는 안 된다 그랬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받아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양도대여, 자격증 양도되면 어떻게 돼요? 자격 어떻게 되고? 취소되고. 자, 자격증 양도되면 자격 취소되고 형벌 1-1이죠. 양도되어 나오면 두 가지가 연결돼야 돼요. 우리가 양도되어 하면 뭐 양도되죠? 자격증 양도되어와 등록증 양도되어. 자격증 양도되어, 등록증 양도되어. 그러면 등록증 양도되어 하면 등록 취소되고 형벌 1-1이죠. 자격증 양도되면 자격 취소되고 형벌 1-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준 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받은 자도 일단은 걸린다. 1-1이죠. 자, 그러면 이때 그 판례를 보면 자격증 대란 자격증을 이용해서 공인중개사 행사를 하면서 업무를 행할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 요게 자격증 양도되고요. 자, 동업관계 있죠. 두 번째 판례는 동업관계예요.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명의의 개선을 마친 사무소에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도록 하는 동업관계. 이거는 자, 이 무자격자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면 양도대에 해당된다 안 된다? 예, 순수하게 돈만 투자하고 거기서 수익금 나눠 먹는 거 요 자체는 양도대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자, 여기에 A는 공인중개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B는 자격증이 없더라. 그럼 얘는 자격증 갖고 와서 등록하고 얘는 이 사무소에 돈 투자해서 사무실 내고 근데 얘가 주도적 업무하고 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게 동업관계죠? 요거는 어떻게 된다? 양도되어 아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죠. 얘가 업무를 직접적으로 되어 수행을 많이 하죠. 만약에 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 양도대여에 해당되죠. 그래서 단속의 타겟이 되기도 한다 그랬죠. 그게 이제 세 번째 판례에 있어요. 무자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이게 앞뒤 바뀌어서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부회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외관상 공인중개사 직접 업무를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 업무를 했느냐 이걸 따지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비록 몇 건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업무는 누가 다 하고 무자격자 다 하고 나는 도장만 찍는 형태가 되죠. 그럼 이거는 양도대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 판례도 있고요. 자, 이미 다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이제 유사명칭 사용 금지 있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누구죠? 공인중개사는 누구예요?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럼 공인중개사 아닌 자 누구예요?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격증 없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있죠? 자, 그래서 이때 무자격자가 대표라고 써가지고 다닌다면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걸린다 그랬죠? 얘가 무자격자입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된다?
자기가 실질적으로 사장이니까 명함에다가 무슨 공개사무소 넣고 대표라고 썼다는 순간에 어떻게 한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유사명칭 사용금지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거 금방 나왔죠? 한번 써볼까요?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에 대해서 사용을 금지한다. 이런 문구가 있고요. 또 하나, 아닌 자 또 있죠. 뭐가 아닌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누구예요? 부칙은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죠. 그럼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누구예요? 등록하지 않은 자죠.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자. 이거 왜 자꾸 물어보느냐? 여러분들 이제 자연스럽게 딱 와야 돼. 아, 개업공개 아닌 자는 누구다? 머릿속에 이제 완전히 다 이제는 박혀져 있어주면 됩니다. 이게 문제가 뭐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누구냐? 이거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딱 해서 아, 이건 누구구나 인식이 되지만 이런 관련된 문제 풀어요.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자, 공개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명칭에 대해서 사용을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뭐 이렇게 했었죠. 자, 지금 아닌 자가 명칭 사용하는 것은 두 개예요. 그러면 보죠. 여기에 개업자를 집어넣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틀리죠. 개업공개사 아닌 자 중에서 공인중개사는 많죠. 예, 그러니까 꼭 개업공개사 아니라고 해서 공인중개사 명칭 못 쓰는 거 아니죠. 소속공개사가 있죠. 그리고 고위 장롱성에 모셔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 다 뭐예요? 공인중개사죠. 자, 그럼 이제 여기 개업공개사 아닌 자 이렇게 했죠. 여기는 개업을 빼버립니다. 빼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사무청 사용하면 안 된다. 요거 개업자 싹 뺐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왜 틀려요? 부칙 때문에 틀려요. 부칙은 개업공개사 일단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부칙은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그런데 뭘 써야 된다? 부동산 중개. 부칙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쓰지 못하죠. 그러나 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는 써줘야죠. 그래서 여기는 개업자 빠지면 틀리다. 쉽죠? 쉬워요. 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문제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풀어보셨어요? 쉽죠? 오후에 문제 푸는 거와 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아요. 오후는 조금 난이도를 높여놨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오후반 해가지고 공부하는데 쉽게 해가지고 점수 잘 나오게 저는 점수 여러분들 주기 위한 거는 아니라 그랬죠. 예, 점수. 뭐 저 뒤에서 또 궁시렁 대면서 욕하는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낮고 제가 가능하면 문제가 중복되지 않게 했는데 하다 보면 중복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보죠. 1번에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자, 제정 목적 보죠. 뭐였죠? 제정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다음에 또 전문성을 제고하고 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목적입니다. 2번이 해당이 없죠. 자, 그럼 2번에 다음 용어정의와 관련된 것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2번에 개업공개사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법에는 공개사 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개혁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하는 자 누구예요? 일명 특수법인이죠. 그러면 얘는 개혁공개사 해당돼야 안 돼요? 해당 특수법인. 자, 농협, 산림조합 얘네들 개업 이 법상에 개혁공개사 해당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되죠? 개혁공개사 해당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개혁공개사는 아까 제가 분류할 때 법인은 개혁공개사는 일반 법인과 뭘 넣었다? 수수법인이죠. 이게 만약 개혁공개 아니라면 제가 아예 교재 안 써놨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또 뭐가 돼요? 중개사법 적용되죠. 이번에 판례에 의하면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 중개하고 보수받은 40만 원으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우연한 기회 나왔죠. 우연한 기회 나왔으면 뭐예요? 업이다, 업 아니다? 업 아니다. 자, 3번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해된 비업무용 부동산과 법원에 의해 처분되는 강제경매 대상 사유부동산 등은 공개매각 절차를 통하여 처분하게 되므로 중개위가 개입될 여지 없다. 끼어들 수 없죠. 자, 그러니까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은 중개대상은 아니죠. 근데 경매 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뭐예요? 소유자가 가지고 있죠. 팔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개대상은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은 것은 개업공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사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중개사법에서는요, 더 받는 게 문제입니다. 덜 받거나 안 받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5번에 중개인이란 개업공개사가 거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매매견 임대차 권리수변경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것도 포함된다.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은, 자,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뿐만 아니라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도 해당이 된다 그랬죠. 자, 3번에 국내사법령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중개람은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기원 임대차 그 밖에 권리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그럼 여기에 중개라는 부분에다가 알선을 맨 끝에 업으라는 것 업이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알선만 일단 그러죠. 업 들어가면 안 된다. 자, 이번에 중개업이라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 이렇게 됐죠? 여기에는 업자가 빠지면 틀립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행하는 것 이런 식으로 틀려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람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맞는 내용이죠? 등록한 자. 자, 그러면 4번에 중개보전회라면 개업공개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 중개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왜 틀려요? 예, 맞아요. 야, 그래도 기억하시네요. 여기에는 중개보조에는 뭐가 들어간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단순하게 업무를 소속돼가지고 소속되어서 단순하게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소속공개사도 포함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들어가지면 된다. 자, 그 다음 5번에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조심할 건 소속공개사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사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맞아, 틀려요? 소속 공인중개사에 공인중개사 꼭 들어가야지만 되죠? 사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 임원까지도 들어가죠. 그래서 틀린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꼭 들어가야 되고요. 이 초장부터 이거 욕 들어먹게 생겨요. 이 군시렁 소리가 좀 이쪽 저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어차피 뭐 저야 뭐 욕 많이 들어먹어요. 그냥 저는 막 벽에 똥칠할 때 그래서 살 거야 막. 욕 워낙 많이 들어보니까. 자, 이제 4번에 국내사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 중개업이란 세 가지.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되면 된다 그랬죠? 자, 중개보전이란 개업공개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의 현장 안내 및 계약서 작성 등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일단 뭐가 빠졌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가 빠졌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약서 작성. 요게 안 되죠? 계약 작성 자체가 일단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 계약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행위 업에 해당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자, 4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을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중개로 볼 수 없다. 자,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했다면 다 중개업이에요. 이거를 등록했든 등록하지 않았든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했다면 중개업이죠. 다만 등록한 자가 하면 적법한 행위가 되고 등록 안 한 자가 하면 불법 행위로서 무등록 행위가 될 뿐. 자, 등록 중개업은 등록 여부를 불문합니다. 자, 5번 미성년자는 자기가 취득할 수 있죠? 네, 5번 부분이 맞는 내용. 자, 그러면 다음에 5번 문제. 자, 다음은 공개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심의위원회 심의한 사항 중 중개 보수, 소가이고 숫자입니다. 보수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할 의무 없다. 예, 자, 의무 없다 그랬죠? 예, 자, 뭐에 대한 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 시험에 관한 것만. 자, 이번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 맞고요. 국토부 2차관 하면 틀립니다. 국토부 장관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 둘 수 있다. 맞죠? 개업, 자, 공인중개사 업무예요. 개업, 공개사 업무 하면 틀리죠. 자, 그 다음에 또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다가? 국토교통부에. 자,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7명 이상. 예, 일단 제외한이 아니고 포함한. 7명 이상 빠지면 틀리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그러면 6번에 공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의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소위 말하는 뭐예요? 소위 말하는 당첨권이죠. 당첨권. 자, 이건 당첨권은 어떻게 돼요? 당첨권은 중개대상물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에 체결된 미완성 아파트에 대한 거래 중개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계획이 체결됐죠? 중개대상물. 자, 분양권, 중개대상물 있죠? 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상가권리금 중개대상물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명인바보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식준 수목 중개대상물이다. 수목의 집단 자체는 중개대상물 아니죠. 거기다가 뭘 붙여야 된다? 명인 방법이라는 게 붙어야 돼요. 마지막. 자, 다음 중 공인중개사 시험 실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누가 시행하는 시험이에요? 시도지사가. 이 규정에 의해서 뭐가 된다? 이 규정에 의해서 이 시도지사가 원칙적 시험 시행권이 된다 그랬죠. 원칙적 시험 시행이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고자 할 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시험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시험을 의결을 거쳐서 그 년도 시험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어감이 좀 이상한가? 여러분이 생각이 이상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렇거냐고 넘어가면 되는 텐데. 자, 당연도 이 시험을, 다시 원위치는 게. 자, 당연도 시험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친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죠. 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시험제도 3개가 나오거든요. 뭐가 있냐면 국장이 직접 시행하는 거, 그의 시험 실시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요거예요. 요 선발 예전원 공고, 최소 선발이나 최선발 비율 공고 있죠? 요거 할 때, 요 3가지는 시험, 공중에서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러면,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시험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그랬죠. 자, 5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 예정 시험 일시, 시험 방법 등 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 사항을 매년 2월 18일 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네. 자, 틀린 게 3개 있습니다. 네, 3개. 일단, 예, 국장이 아니고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에요. 시험 시행기관의 장하면 시도지사가 될 수도 있고 국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과 국장 별개로 분리해줘야 돼요. 또 하나, 매년 2월 18일까지 관보 및, 예, 이렇게 되죠. 풀만하지요? 뭐 벌써부터 열받으면 안 되는데. 자, 이제 2시부터 시험을 보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